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거 이사해옵니다. 자, 제가 유튜브 동영상 한 7편 정도 올렸고요. 오늘은 원룸이사 가격 산출하는 방법, 비용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크게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내용을 확인한 후에 견적을 말씀드리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장소, 어디서 어디로 가시느냐.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새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운전을 해서 얼마나 이동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따집니다. 그래서 길이가 멀어지고 뭐 가는데 운전을 3시간 해야 되고 오는데 운전을 3시간 해야 되고, 그런데 퇴근 시간이 걸려서 3시간이 5시간으로 늘어나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리라면 당연히 비용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서 1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5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확 줄어들진 않습니다. 이 부분 정말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제 경우에는 한 30분? 뭐 조금 많이 본다면 한 40분, 3, 40분 거리까지는 비용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3, 40분 저희가 이동을 한다고 해서 오후 일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 시간이면 크게 추가 비용 없고요. 그 한도 내에 있다면 가격이 확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이 점 모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 시간. 이거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손 없는 날, 월말, 주말, 저 이외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말씀하신 내용 뭐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고요. 저도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손 없는 날, 말일, 주말, 요때는 집으로 옮기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간. 대부분의 경우가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는 시간대가 주로 오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오전에 이사를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오후에 이사를 하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대별로 나눈다면 오후 시간이 조금 저렴하다고 보셔도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2월, 3월, 4월 굉장히 바쁜 달이에요. 오전에 일이 없는 업체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을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나 오후는 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업체는 비어있는 타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하시게 된다면 내가 좀 더 퀄리티 높은 업체를 같은 가격에 컨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협의하기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가격 협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날짜와 시간도 항상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량. 보통 원룸은 1톤 트럭 한 대면 돼요. 그 경우에는 보통 내 집 평수가 6평 정도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룸이라고 해서 5평, 6평, 7평만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 10평까지도 있어요. 복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 오피스텔 복층으로 된 구조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막 여기도 서랍, 저기도 서랍, 여기도 서랍, 저기도 서랍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톤으로 안 되고 2톤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방이 별도로 하나 되어 있는 원룸, 보통 1.5룸이죠.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1.5룸인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구라도 하나 더 있게 되고 가전이라도 하나 더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2톤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동수단. 이동수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집에서 포장을 다 한 뒤에 사다리로 내리느냐, 엘리베이터로 내리느냐, 계단으로 내리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사 업체들은 사다리 차를 사용해서 편하게 내리려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그 다음에 사다리차 쓸 때 사용료 비교를 해서 우리 고객님께서 결정을 하시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너무 큰 짐이 있어서 사이즈가 큰 거, 뭐 열자 장롱이라든가 양문 냉장고 뭐 900리터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가 가구, 앤틱 가구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사다리차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내 차에 실을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리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로 내리거나, 엘리베이터로 내린다고 하면 집에서 나갈 때 문을 통과하면서 한번 바닥에 찍고 세우고, 또 다시 들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찍고 세우고,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서 찍고 세우고, 내리면서 또 찍고 세우고, 그렇게 계속 이런 동작을 반복하면서 내 차에 실는 것과 사다리 위판에 올려놓고 쭉 내려서 내 차에서 한번 찍어서 세우는 것, 좀 차이가 있죠. 물론 계단으로 내리는 건 뭐 더 변수가 많고요. 그래서 사다리를 써야 되는 순간에는 사다리를 권해드리지만, 저희들이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사 비용을 높게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로 내리면 또 굉장히 저희들이 편하고 이사 비용이 싸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20층 같은 경우는 고층이죠. 그래서 사다리차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고층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올리고 내리기를 원하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내리고 올리고 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인원 한 명을 추가로 책정을 해서 시간을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저희들은 실제로 엘리베이터로 이용해서 짐을 올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짐을 올리는 게 그렇게 생각처럼 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층 계단으로 남자 기사 2명이 짐을 올리는 것과 20층에 남자 기사 2명이 짐을 올리는 것과 어느 것을 선호할까요?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2층 계단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2층 계단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훨씬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다음 시간 고객님 만나러 가는데 큰 걱정하지 않고, 시간 약속 늦을까 빠를까 조마조마하지 않고 오후 일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층 계단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점들을 알고 계셔야지, 이런 점들에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견적 산출할 때 생각보다 이사 비용이 비싸다, 저 업체는 왜 자꾸 사다리를 얘기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인원. 그렇죠? 인원을 체크해야 되는데, 내가 2명이 들어가고 싶다 해서 2명을 들어가는 게 아니죠. 먼저 이삿짐 내역을 확인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짐인지, 2명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게 맞는 짐인지, 안전한 방법, 저렴한 방법을 체크해서 우리 고객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큰 짐이 있다면 원룸이라도 2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반포장이사나 포장이사를 원하시는 경우에 또 큰 짐이 있든 없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2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 방식. 뭐 2룸, 3룸, 4룸도 마찬가지지만 원룸 이사도 포장이사, 반포장이사, 일반이사 3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뭐 아시듯이 제일 비싼 건 포장이사, 그 다음은 반포장이사, 제일 저렴한 게 일반이사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내년 2월, 3월, 4월에 이사를 하고 싶다. 원룸 이사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사 비용을 좀 낮추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3번의 짐량,
5번의 인원, 6번의 이사 방식, 요 방식, 요 세 가지를 컨트롤 가능하시다면 이사 비용을 조금 낮추실 수 있어요. 집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집량이 1.5톤이에요. 근데 1.5톤인데 1.5톤 차에는 못 실어요. 그래서 보통 1톤 차 2대가 가게 되죠. 근데 집량을 어떻게 줄이느냐? 내가 새 집에 짐을 옮긴 후에 이 물건을 얼마나 자주 쓸까 생각해 보셔서 몇 달 동안 쓰지를 않는다면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조금 너무 오래됐다. 새 집 인테리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도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중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거, 원룸 이사하시는 분들. 그게 뭐냐면 옷이에요. 그래서 옷을 진공 포장 있죠. 우리 고객님들 외국으로 여행 가실 때 그 가방에 옷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공기를 빼고 진공 압착을 하죠. 그쵸?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옷을 담아 놓으실 수 있다면 짐을 확 줄여서 1톤 차 2대가 아니라 저희 이삿짐은 무게 기준이 아니고 부피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옷은 옷의 부피를 줄이면 무게는 동일하지만 부피는 줄어들죠. 그러면 저희 이삿짐 차량에 적재할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차량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원, 요 부분도 많이 진행을 하세요. 뭐냐면 특히 반포장이사 같은 걸 하실 때 저희와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 한 명 인건비는 빼드려야죠. 그래서 저희와 짐을 나르는 걸 같이 하시거나 포장을 같이 하시거나 뭐 둘 중에 어느 것을 하셔도 비용은 빠지긴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건의드리는 건 뭐냐면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저희와 같이 짐을 나르는 건 하지 마시고 포장을 하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짐 포장하는 걸 같이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와 짐을 나르는 작업을 같이 하시길 저는 보통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 이사 비용을 줄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사 방식 그렇죠. 포장이사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반포장 이사, 일반 이사예요. 그래서 이사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 일반 이사로 많이 하고자 하세요. 그러나 일반 이사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다 박스에 잘 담아 놓으셔서 저희가 들고 옮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느 경우에 가서 보면 저희가 추가로 저희 손이 계속 들어가고 저희 박스가 계속 들어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사가 저렴한 거는 우리 고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저희가 들고 옮겨드리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싼 거거든요.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룸 이사 내가 결정을 하는데 내가 내가 조금 덜 꼼꼼하게 알아봐서 가격을 비싸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업체 가격을 다 알아보세요. 열어보세요. 근데 가격이 만원, 2만원, 만원, 2만원씩 다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점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것과 요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방식으로 짐을 포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짐을 옮겨서 하는 반포장 이사가 가격이 얼마인가요? 비용이 얼마인가요? 단순히 반포장 이사, 내가 생각하는 반포장 이사와 이 업체가 생각하는 반포장 이사와 저 업체가 생각하는 반포장 이사 다 다릅니다. 절대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사장이고 이 업체도 사장이고 저 업체도 사장이에요. 그래서 사장이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불러도 반포장 이사라면 반포장 이사인 거예요. 그러나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포장 이사는 어떻게
하는 게 반포장 이사이니 모든 업체는 이와 같은 규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하는 법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반포장 이사 방식과 B라는 업체가 이사하는 반포장 이사 방식과 C라는 업체가 일하는 반포장 달라요. 포장 이사도 마찬가지로 달라요. 일반 이사도 똑같아요.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일반 이사로 비용을 낮추고 싶다고 해서 저하고 컨택을 해요. 물론 일반 이사는 잘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컨택이 돼서 제가 한 경우에는 가서 보고 일단 저하고 연결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봐서 요 가구는 그냥 옮기면 안 됩니다. 고객님. 그냥 해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옮겨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냐면 C라는 업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흠집이 나든 찌그러지든 그냥 들고 옮깁니다. 왜냐? 일반 이사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사 업체 비용이 다른 이유 아셔야 되는데 참 그걸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전 동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업체들이 다 친절하고 업체가 다 꼼꼼하고 업체가 다 착하다. 그러면서 가격만 다르다. 그래서 나는 제일 싼 것과 하고 싶다.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싼 건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업체를 알아보고 고르는 거는 내가 컨택하고 싶은 업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사를 하고 싶은지, 내 이삿짐은 어느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에 맞는 업체를 찾으시는 거라면 정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룸이사 견적 산출하는 방법과 원룸이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원룸이사 업체들의 가격이 조금씩 다른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또 다른 좋은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